4시간에 이어졌던 재정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업 시간에 만나 뵙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서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진 않을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거나, 제가, 어, 대면 수업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보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런 과정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보관리, 그리고 정보관리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 부분입니다. 정보관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현장에 경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정보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것밖에는 잘 모르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초창기 때는 많았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작업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서류 안 보냈다고 난리치고, 민간에서는 보냈는데 왜 그러냐고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 또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요거를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이 화면에서 보내지면 이쪽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또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똑같은 시스템에 2중, 3중의 작업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 2중, 3중, 이거 온라인상에서 서류가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PDF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수월해졌다기보다는 뭐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행정 평의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만연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우리 보고는 공문으로 꼭꼭 제출하라고 하면서 담당 공무는 공문을 발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문서24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을 쓰고도 있습니다. 문서24의 장점이자 단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서 이번 시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며 통제 및 전파는 물론 사용하고 있는 이를 저장하는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활동을 정보관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분석하여 전달하고 배포하며 보관하는 활동에 대한 체계와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식으로 오늘날 모든 조직들은 광대한 양의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있는 시설들이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 보관의 공간. 저희들도 그러니까 최대한 문서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10박스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회계 문서나 이런 것들이 어, 그 부분에 대한 그 보관하는 뭐 창고 아닌 창고가 필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보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창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보관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보관해야 되지만 행정도 보관해야 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했음에도 다시 제출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자체 중앙부처나 이런데 저희들이 교육용 아이디 생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나 바깥에서 이 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유지활동에 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하고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대량의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이것들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저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요. 한 3년치 자료를 다 날려버렸어요. 뭐 복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특히나 강박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웹 하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구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글에 올리는 문서 관리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기관은 뭐 김해에서 유일하게 G 스위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고 모든 직원한테 구글 메일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퇴직했을 때 해소하는 시스템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글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시스템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도입하려고 하면 유상으로 좀 고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빨리 도입하는 바람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정보 관리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한 걸 살펴보면 복지 서비스의 통합 창구의 필요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례 관리 시스템,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온라인 상담, 사회복지 행정기관들의 정보화 체계 구축, 복지기관들의 뭐 협조적 체계 구축,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가성복지관을 통한 정보 교류를 위한 필요. 예전에 복지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전이 아니고 지금도 복지관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가상복지관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복지관과 동일한 부분들을 시범 모델로 시작을 했었고요. 성과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나 이제 지자체장이 복지관에 이 건물 하나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지는 한계점. 지금도 복지관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두 번째, 복지 자원 동원 체계의 정보화 측면에서 필요한데, 클라이언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중개 서비스 체계. 이제 대표적인 게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활 주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의 복지 정보 참여를 통한 복지 전달, 자원봉사 등 후원 및 연결 시스템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후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찾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봉사하는 시스템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가지는 어려움, 한계점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뭐 복지 자원봉사 시스템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센터죠. 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뭐 VMS라는 시스템이 또 있고요. 적십자사, 교육부 뭐 다양한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서로 연동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자료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 가입하실 때 아니면 그 내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서로 연동이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측면에서의 필요성. 가상복지대학이나 산업협동 전문 포럼, 산학연계, 가상복지관들이 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보, 복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의 역할을 연결해주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도 필요하다.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전의 시스템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김치만 집에 쌓여 있고 쌀만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누가 관리 이런 것들이 어느 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가고 있는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기관 간에 그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복지 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복지로라고도 이야기했고, 이후에 배우는 뭐라고 했고요.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에 보면 개인이 나의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들이 싫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니는 요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은 걸로 봐서
서비스는 요 정도밖에 지원이 못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정보 관리가 항상 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로 인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어렵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개인 신상을 있는 파일이 열려 있었고, 사회복지사가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그 화면을 보고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아이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 클라이언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죠.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컴퓨터 화면에 잠금 장치를 안 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평가 항목에도 이 잠금 장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비밀번호로 해서 그걸 열고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면이 이제 대각선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보호 장치라든지 다양한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보화로 인해 문서 작업 및 전산 입력 업무 등으로 인해 일선 사회복지 업무가 더 가중되기도 하죠.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아까 비밀장치 락을 해야 되고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중 삼중의 절차들이 또 생겨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프린트 해놔야 되는, 문서화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예전에는 장부 비치 이렇게 하면 다 비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빨간 장부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몇 개월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연말이 이 장부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쓰다가 잘못 쓰면 이게 중간에 비고 이렇게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남버링 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주의해서. 근데 틀렸는데 또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쓴 경우 기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반면 또 다른 전산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정보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 입력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 양적 평가 지표의 충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의 효과성 자체보다는 성과 지표의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제가 이제 평가도 가고 하지만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평가 지표에 맞는 것만 하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색깔을 잃어버리는. 예전에는 이 센터 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잘했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A라는 센터, 옆에 있는 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유사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뭐 넓은 학교가 생기면 넓은 학교가 생기는 대로 다한계 돌봄이 생기면 다한계 돌봄이 생기는 대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어,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부분에서 안타까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고 보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 조직들에 있어서 어, 전수한 업무가 이제 뭐라는 기록 관리,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이전에가 뭐 중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은 더더욱 문서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편집이란 게 가능했죠. 한글 문서에 작업을 하든 뭐 워드에 작업을 하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았다면 지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있어요. 글자 수가 넘어가면 이 진짜 뭐 보기 싫은 문서가 돼서 출력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그 이제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뭐뭐 센 아니다 뭐뭐뭐뭐 이렇게 예, 다 이름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 뭐뭐 지화동센터 이렇게 되는 두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글자체 뭐 수정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꼼수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다시 한글로 다운시켜서 편집해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일을 덜 하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줄간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제 치다가 글자 수가 많아지면 중간에 벙 뜨고 다음 페이지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문서 읽기 또 보기도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글자체를 줄이고 다 자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꼼꼼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안 꼼꼼한데도 그게 이제 답답해 보이는데 꼼꼼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첫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사회복지 조직에 요구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관의 이용 현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어떤 애들이 왔다 갔다, 뭐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노인시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뭐 수급자가 몇 명이고 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일반 가정 이런 것들의 부분을 분류해서 이렇게 통계를 기록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명이 왔다 가고 연인원으로는 얼마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뭐였고 좀 그러니까 제공해놓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진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욕구에 대한 뭐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어, 저희 삼방동의 인구 확정의 특성, 수급자의 인원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록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뭐 이런 현황들까지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그 질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매년 진행되고 뭐 많을 경우에는 분기, 반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유에 관한 계획과 실시 내용에 관한 처우 정보, 그러니까 실시 전후에 대한 비교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 가능한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이건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의 활동, 이벤트와 강좌 등에 대한 참가 정보, 조직 내 규칙과 지침서에 대한 규범 정보, 정부 시책.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다 기록 관리를,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초에 출력해놨다가 중간에 바뀔 때마다 뭐그 덧대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줄을 꺾고 이렇게 바꿨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뭐
1년 지나면 누더기가 돼 있는 거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행정 방침, 관련 정책과 뭐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부 지침이 것들이 내려왔어요. 1차 시기에는 어떻게 했고 2차 시기에는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요렇게 해라.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코로나의 부분은 좀 종식됐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옴인가 뭔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옴 맞죠? 옴인가 그 진드기 비슷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한 환경 정보, 조직의 재무, 인사, 타주주의 관련된 관리 정보들 그 네트워크 어떻게 한다든지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소방서의 뭐 안전 연락 체계를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보여지던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